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며 우리는 종종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놓치곤 한다. 특히 뇌 건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된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영양소와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랍게도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먼저 뇌에 좋은 몇 가지 주요 영양소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강화하여 뇌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와 같은 음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다와 EPA 형태의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기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아몬드와 같은 음식은 뇌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비타민 E와 C도 중요한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리고 감귤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뇌의 각성과 집중을 돕는 데 유익할 수 있다. 영양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이다. 우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축적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각자에게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찾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산소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일주일에 몇 번씩 적당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학습과 같은 다양한 활동은 뇌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하는 활동들은 또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 역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친구나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신체 활동,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커다란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지연은 부드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그 소리는 벨소리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은은해서 마치 그녀를 부드럽게 일깨우는 친구 같았다. 지연은 이불 속에서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잠긴 눈을 비볐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시계는 6:30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핑계로 최대한 늦게까지 침대에 머물기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아침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칭이 주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게 되었다. 지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옆에 내려와 발을 바닥에 대고 서서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분하게 늘어뜨리는 동작이 몸속의 나른함을 서서히 씻어내는 것 같았다. 지출의 준비가 필요 없는 그녀의 작은 아침 루틴은 먼저 두 팔을 위로 쭉 뻗는 것부터 시작됐다. 마치 하늘을 향해 쏟아오르는 작은 나무처럼 팔과 몸을 최대한 늘렸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에 활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무릎 구부리기 동작은 전날의 피곤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지연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작은 균형 잡기 운동도 결코 빼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발을 들어 올려 반대쪽 무릎에 살짝 얹고 중심을 잡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중심을 못 잡아 엉뚱하게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꽤 능숙해졌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중심까지도 차분히 잡아나가는 기분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칭으로 지연은 요거이 고양이소 자세를 선택했다. 마루에 네 발로 서서 등을 들어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사이 그녀의 척추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긴장감이 풀렸다.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등과 허리가 명확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마음의 응어리마저도 함께 풀어지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서 일어선 채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두 손을 합장하고 심호흡을 했다. 온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이 순간 그녀는 또 한 번의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다. 그녀의 아침 의식은 단순하지만 극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꾸준히 아침을 스트레칭으로 시작한 지 몇 달째 그녀는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의 평온을 얻고 있었다. 과거에는 아침에 피곤하여 하루가 지루해지게 일쑤였지만 이제는 감기 기운마저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을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는 안정감이 습관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흐려진 하늘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이 작지만 소중한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희진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희진은 최근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이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활력 넘치는 아침을 위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희진은 주방으로 가서 가장 먼저 레몬을 반으로 잘라 따뜻한 물에 넣었다. 따뜻한 레몬 물은 밤사이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고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워준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그녀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고 난 후 희진은 채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신선한 아보카도, 시금치, 그리고 토마토를 꺼낸 희진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부드러운 속살을 스푼으로 떠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도 오래가고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좋다고 한다. 그녀는 아보카도를 토스트 위에 얹을 생각이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쳤다. 시금치에 듬뿍 들어있는 철분과 비타민 K는 면역력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희진은 데친 시금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토마토는 잘게 다져서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었다. 희진은 또 다른 냄비에 귀리를 넣고 온두 우유를 부어 오트밀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트밀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 메뉴 중 하나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오트밀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동안 희진은 딸기와 블루베리를 씻어 준비했다. 잠시 후 희진의 아침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시금치와 토마토 샐러드를 얹고 취향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뿌렸다. 오트밀 위에는 산뜻한 베리와 아몬드 슬라이스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한 조각을 곁들여 차린 아침 식사는 보기에도 건강하고 맛있어 보였다. 희진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건강한 아침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건강한 음식은 그녀에게 활력을 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줬다. 그래서 희진은 매일 아침 이런 루틴을 즐기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활기차게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강한 아침 식사가 주는 힘찬 에너지로 가득 찬 채 희진은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주방을 떠났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진실을 왜곡한 정보나 과장된 광고에 휘둘리기 쉽다. 이러한 혼란은 건강식품의 세계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잘못된 믿음과 진정한 정보를 통해 건강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슈퍼푸드 개념부터 시작해보자. 슈퍼푸드는 흔히 특정 영양소가 풍부하여 특별한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종종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사실 어떤 음식도 슈퍼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아사히, 베리, 치아씨드, 케일 등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모두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해독이라는 용어도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다양한 해독 주스나 다이어트는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체는 본래 스스로 해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장 건강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지만 두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런 박테리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비타민 보충제에 대한 오해 또한 흔하다. 어떤 이는 비타민을 많은 양 섭취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결국 비타민 보충제는 결핍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홍삼은 오랜 전통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는 품질이 각기 다른 수많은 홍삼 제품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 효능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글루텐과 같은 특정 식품에 대한 편견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지만 이는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알레르기, 실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식품의 힘을 과대평가하기 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일상생활의 건강한 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건강식품을 제대로 알고 섭취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